연매출 2억을 했습니다. 물론 최고 많을 때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25년간 해왔던 공인중개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연매출이 재작년 최고 피크를 찍은 후에 절반으로 떨어지고 또 작년에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하반기에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매매 얘기 있지요.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월세를 간혹 해서는 이 업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또 매매가 그만큼 적어지면 전월세도 따라서 확 줄어버리는 것이 이 부동산 중개업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작년 9.13 대책 이후에 한 5개월을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내년 봄, 그러니까 2019년 2월, 3월 성수기에는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수기에도 현재 이루어지는 내용을 볼 때에는 원래 상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중하반기에는 정부가 이 정도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 중하반기에는 조금 어떤 희망을 가지지만,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에 바뀔 수가 없는 그러한 기조를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공인중개사업을 접으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공인중개사들의 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좀 비호감입니다. 물론 어느 사무실에 가도 다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많은 시달림을 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의 예를 들면 돈은 자기들이 늦게 가져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받아오는데 늦는다든가, 잔금이 늦어지면 지금 옛날에는 이삿짐을 돈을 금방 가져올 거라 하면 이삿짐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지만은, 이 사회가 워낙 흉흉하고 또한 안 좋은 소식들이 간혹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지상에 오르다 보니까 돈을 받기 전에는 물건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삿짐 센터가 자기네들 일을 진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돈을 뜯어냅니다. 이것을 공인중개사에게 죄다 퍼붓습니다. 그리고 몇 억짜리 집을 전세를 놓으면서 몇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집의 조그만 하자, 벽지 조금 찢어진 거, 이런 걸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애꿎은 중개 수수료를 깎는 고객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에 실패한 경우는 어떨까요? 그때는 심지어는 10년 전에 계약한 걸 가지고 와서 항의를 하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부동산 값이 오른 사람들 콧배기도 볼 수 없습니다.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르고 난 뒤에 봉투에 몇십만 원 넣어와서 자기가 당신 때문에 돈을 벌었다, 그래서 몇 년이 1년이 지난 이후에 인사로 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이 남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과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등록 양산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에 그 정책을 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그러한 전망들을 내비추는 그러한 전문가는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날 시너지 효과라든가 다른 거와 결부된 어떤 그런 결론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누적 임대 사업자 수가 42만 명입니다. 그리고 누적 임대주택이 140만 채입니다. 여기에는 이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자가도 있고 임대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길게는 10년 동안 팔지 못하게 해서 시장에는 매물을 마르게 하고 무슨 혜택을 준다고 그 안에 팔면 5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께서 오셔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집 외에 오피스텔 한 채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좋다고 하니까 냈고,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또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하니까 공인중개사를 붙들고 걱정과 하소연이 늘어집니다. 제가 아는 것은 대답하겠는데 저도 모르는 걱정까지 나오고, 그리고 집 없는 딸 주택 걱정까지 나오니 기가 막힙니다.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을 이야기를 내가 왜 장시간 들어줘야 하는지. 더군다나 제 사무실 근방에 사는 분도 아닙니다. 엄청 먼데 사는 분인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손님들 중에 정부 정책까지 들먹이면 정책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여간 끝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안 팔고 안 삽니다. 집 사려는 사람, 집을 팔려는 사람 다들 헷갈립니다. 시장에 맡기질 않고 정부가 들어서서 건드리니 각종 정책이 어떠한 수치로 결과로 나오려면 몇 년이 걸려야 하는데 그동안은 깜깜이 선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아래 찍을 건 아닙니까? 50% 할인율로 찍으려니 차라리 안 찍고 맙니다. 결국 안 팔고 안 삽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주택거래량은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때 이후 최저란 말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전망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 자기네들 먹고 살려고 둘 중에 한 명은 구라를 치는 겁니다. 예전에 맨날 매스컴에 나와서 집값 떨어진다고 각종 지표를 가지고 떠들어대던 전문가, 그분 지금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인기란 인기는 죄다 쓸었습니다. 앞으로 빈 점포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죠? 내수 경기 침체, 그리고 온라인 매출 증가로 빈 점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 늘어난 빈 점포에 채워질 업종,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창업에 제일 손쉬운 업종으로 아마 도배가 될 겁니다.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치킨집, 공인중개사 뭐 아직도 많습니다. 그곳에서 점점 아수라장이 펼쳐질 겁니다. 임대인들은 임대료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보면 온탕 속의 개구리들입니다. 아주 따뜻하고 좋죠. 분명한 것은 자영업자들이 다 망한 뒤에야 그들은
뜨거움을 느낄 겁니다. 저만 해도 이 가게를 넘기는데 이렇게 깜깜한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월세를 올려서 내어나왔습니다. 이들은 상위 포식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하니까 그냥 안 하고 그동안 번 돈으로 뭐 그냥 무의도식 하려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당분간 이 업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만두는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제가 시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나이가 되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그런 시기가 지났습니다. 돈벌이보다 내 가치,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쉬운 건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앞으로 그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여정은 여기에 앞으로 올릴 겁니다. 구성과 계획은 몇 년 전부터 오랜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이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설레임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중에 알고 나서는 막 웃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20몇 년 동안 해오던 게 낫지 뭐하러 그 어려운 길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무슨 상관입니까? 제 이 나이에 나이를 먹으니 거칠 게 없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모험은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나이이죠. 이쁘게 봐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